이번 시간에는요, 제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사는 조상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조상이라 그러면은 직계 조상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부, 정조모 이렇게 내 직계 조상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백부, 또 큰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종조부 이런 분들은 그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지 내가 지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는 기본적으로 내 직계 조상한테 지내는 걸로 그렇게 아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절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그것도 좀은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배가 고픈데 밥상을 내 자식이 차려주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스님들이 밥상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내 자식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제사라는 거는 윗대 조상들의 끼니를 챙겨 드리는 겁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면은 1년에 한 끼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설날, 추석날 이거는 간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장남만 지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 풍습상 장남집에서 모여서 지내고 이러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형제간에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남은 장남대로, 차남은 차남대로 따로 각각 같은 시간에 각각의 집안에서 지내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래도 현명해 가지고 제삿날만큼이라도 후손들이 한 자리에서 좀 모여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거,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장남집에서 지내는 그런 풍습이 이어졌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각각 따로 지내도 상관이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상의 제사를 같은 날로 합치려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제사를 얘기를 하기 전에요, 한 가지 49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던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명부 시방의 심판을 받는 기간이 3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년상을 치렀던 건데 요즘은 49제로 끝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49제라는 거는 일주일마다 7번씩 제사를 모시는 게 49제예요. 근데 8제가 있습니다. 8제는 100일제입니다. 그 다음에 9제가 있어요. 9제는 1년제고요. 10제가 있죠. 10제는 3년제입니다. 근데 9제와 10제는 어차피 제삿날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8제를 다 빼먹고 있다는 얘기. 이제 그게 문제가 돼요.
팔재를 꼭 지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사찰에서는, 불가에서는 그 49제 또는 10제를 명부시방의 재판, 심판을 받는 걸로 세상에 살았을 때의 공과 화를 재판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제, 진광대왕, 이제 초광대왕, 삼제, 송제대왕, 사제는 오관대왕, 오제는 염라대왕, 이렇게 뭐 10제까지 쭉 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인간이 죽고 나면은 일주일마다 배가 고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 끼니 챙겨주는 거로 그래 생각을 하면 되고요. 49일이 지나고 나면 100일째 배가 고파진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1년, 그 다음에 3년째,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1제부터 7제까지는 어차피 49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9제, 10제도 제사날 제사상을 차려 드리니까 해결이 되는데 8제를 다 빼먹고 있더라. 이건 아주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공을 쌓아야 함, 이런 거를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제는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제사상 차려주는 것도 좀 버거웠는지 제사까지도 부모나 조부모 뭐 이렇게 제사까지도 자기 편의대로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절로 생겼던 거죠. 그렇다고 그게 꼭 불효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 제사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사라는 의미는 인간의 죽음이 이성에서는 죽음이지만은 저승에서 보면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탄생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축하를 해주는 의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돌아가신 조상들마다 축하해 드려야 될 날이 다르다, 제삿날이 각각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같은 날 1년 중에서 한 날로 모아서 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어요.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바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겼는 그런 건데요. 그런 현상을 굳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우선은 바쁘게 설치지를 않으면은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럴 때는 우리 조상들하고 내 자신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후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1년 중에 하루만 제사를 모시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1년에 제사상을 한 번으로 합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볼 때 문제점이 생겨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는 시기요. 두 번째는 조상과의 타협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만 하면은 조상도 싫어해요. 시기는 그러면 언제쯤 좋을까요? 보통은 조상 중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로 합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남존 여비 사상에 따라서 북의 조상의 제삿날에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둘 다 조금 어색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일은 후손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벌어진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새해 1년의 출발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새해라 하면은 설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차피 우리 조상들은 설과 추석 명절 1년에 2번만큼은 대접을 받아왔었어요. 근데 그 설과 추석은 간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간도 간식을 먹는 거니까요. 지구의 새해가 출발하는 날은 입춘입니다. 그래서 입춘날을 정해서 제사 대상이 되는 조상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상을 차려드리게 되면은 양쪽이 다 편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협점 문제입니다. 후손이 내 마음대로 조상을 오라가라 하는 거는 그거는 곤란합니다. 제사를 합치기 한 해 전년의 제사 때마다 각 조상에게 미리 고해 주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고하려 하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고하는 방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방법은 제사 지낼 때 어차피 치방을 쓰잖아요. 위패를 적고 그 위패 한 켠에다가 명년, 기일, 입춘지일 이렇게 적게 되면은 됩니다. 귀신은 눈이 없어도 읽고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년, 명년, 기일, 입춘지일 이렇게 적으면 조상이 후손의 뜻을 미리 알아보고 다음에부터는 입춘날 찾아오게 되는 타협점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잘 안 나와 있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내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서가 하나 있어요. 그 저서의 이름은 바로 천지기 비결입니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지기 비결. 오행서 해명스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책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책이라는 게 또 돈을 줘야지 사는 거니까 그게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오행사 해명스님이라고 치게 되면은 내 블로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오면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천지기비결 쳐서 나오고요.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에 대한 문제, 조현병, 빙의, 뭐 귀신병, 환청, 귀접, 환시, 뭐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적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내 블로그에 들어오면 많이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기라든가 신내림, 뭐 천도제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거 많이 들어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읽어봐도 됩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래 화면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요. 들어보시면은 질문 방법부터 상담 방법까지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전체 들어있는 내용은 944개가 들어있으니까 상당히 많죠. 이렇게 신경정신계에는 128개 많이 적혀 있죠.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거, 뭐 원인이라든가 뭐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제는 어떻게 지낼 것이며 귀신에 대해서도 28가지가 됐네. 벌써 쓴 내용이. 그 다음에 신은 어떤 게 신인지, 원한기는 어떤 게 원한기라 하는지, 영은 어떤 걸 영이라 하는지,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신기만 해도 이게 21개나 썼구만. 많이 썼네. 영매 체질, 뭐 신내림 정상, 신가물 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 일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셔도 됩니다. 신내림에 대한 거, 신내림이 잘못 받은 신내림은 어떻게 해야 되면 뭐 가리는 신내림 가리 잡기는 어떻게 해야 되면 신제자라는 일이 많습니다. 볼만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썼지만은 뭐 자랑이 아니라 이거를 이만큼 연구를 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신벌전, 뭐 신당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은 무속인 가족이 받는 그런 벌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몸주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무속인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 뭐 해결법, 궁합법, 뭐 자녀가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민간 전례 학설. 여기는 이제 뭐 성명학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사주에 대한 내용도 조금 적어 놨어요. 15번에 이건 이제 댓글이죠. 일반인들이 이제 귀신 세계를 잘 모르니까 질문이 많아요.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와 보면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 공황장애라든가 뭐 우울증, 환청 뭐 이런 게 질문이 많아요. 그에 대한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를 참고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들어와 오셔가지고 뭐 구경하고 가도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